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한 지인인의 토템 동물은 뱀이었다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받아들여지죠. 그죠? 근데 지금 논리 전개하는 거 보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게눈바위를 저는 박씨들의 종교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인남 선생님 나중에 거기서 천재봉행하면 돼요. 남산 할 때 이 논리를 가지고 천재를 봉행, 하늘하고 소통하는 그 샤먼적 그 의례를 치르는 장소로 남산에서 여기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야요시대 변홍사 기술을 가지고 이주한 지인인이 세운 이즈모국의 이즈모 타이샤의 신체가 뱀이고 그들이 나라 지역으로 이주해 세운 최초의 신사인 미화산의 신체가 뱀인 거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걸 하면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주장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하고 일본 학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여기를 자꾸 인공이 가해졌다는 게 이때는 그 하여튼 좀 그때 정동기로 했을 거예요. 철기시대 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인 게 해를 품은 구렁이 신단이에요. 저 신단, 저건 제 장명이에요. 해를 품은 구렁이 신단.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삼국유사 박혁거세 죽었을 때. 제1대 박혁거세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에 승천하였다. 7일 만에 유체가 5체로 나누어 땅에 떨어졌다. 나라 사람들이 이를 모아서 장사 지내려 했으나 큰 뱀이 방해함으로 5체를 각각 장사 지내서 오릉이 되고 이로 인해 사릉이라 했으니 다몸사 북쪽에 있는 능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게 박혁거세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국문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그 농경사회에서 사람의 신체를 죽여서 토막내서 땅에다 뿌렸거든요. 그래서 예? 고대인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피가 다시 땅에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솟아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실제로 했어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봐요. 이거 보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요 그림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건 저쪽은 이집트의 벽화거든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인데 봐요. 태양신의 영적 에너지가 코브라로 상징되고 우리가 생명의 기호라고 하는 앙크를 목에 걸었잖아요. 이 앙크라고 하는 게 생명기호라고요. 이집트에서. 그러면 모든 생명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인데, 그죠? 태양에서 드러나는 빛살을 뱀으로 인식하고 그것이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하고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또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초기 기원전의 역사는 있잖아요. 국제사예요. 반도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화 구조에서 다 그래요. 초기 단계 단군부터 이주민이 계속 왕을 해요. 바뀌면서. 들어왔다는 소리 왜 밖에서 그죠? 그러면 들어온 이주민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A팀, B팀, C팀이 있으면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고대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걸 다 나눠 볼 수 있는 눈까지 뜨면 떠야 완벽하게 보여요. 아까 말한 일본 다음에 답사 가실 때 이세신궁에 가면 변진가야 사람들은 태양과 닭을 연결시켰어요. 아마테라스가 그래서 굴에 숨었을 때 닭이 울어서 꽃기호해서 나오는 그런 신화가 표현된 것도 그렇고 이세신궁에 가면 지금도 닭을 키워요. 그게 진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한 대로 초기 우리 한반도로 들어온 이주집 엘리트 집단이 몇 집단이 있어요. 그 몇 집단의 사유 체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거를 분석해서 볼 수 있으면 일본이 보이는 거예요, 또. 그 모자란 건 일본을 공부해서 가지고 오면 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고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생명의 원초적 에너지로 보고 그 생명력을 대표하는 상징 동물로 뱀을 선택한 사고를 반영한 바위 유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화살로도 상징이 되고 햇살로도 상징이 되고 뱀으로도 이게 다 같은 상징이라고. 우리가 살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이 살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봐요. 우리가 사계절이 변하는 걸 보시라고. 겨울에 아무것도 없죠. 초목이 다 마르죠. 봄에 딱 해가 가까이 와서 빛이 막 쏘여요. 그러면 이 빛이 대지의 자궁에 꽂힌다고 막 살이 막 꽂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살이 꽂히면 대지에서 초목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했다는 게 상징은. 그러니까 신화적 사유를 한 거예요. 그게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고 그게 햇살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화살하고도 유비가 되고 뱀하고도 유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천전이 암각하에 있는 구렁이에요. 저 보신 분 있어요? 천전이 암각하에 있어요. 천전이, 예. 이거 구렁이에요, 구렁이. 요거 자세히 보면 여기 셈이라잖아요. 봐봐요. 날개도 있어요. 다 그렸죠, 그죠? 이게 철로 그린 거예요, 칼로. 천전이 암각하에 있는데. 근데 이게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너무 신기하죠? 이집트 파피루스에 있는 왕의 혼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그죠? 그 2억 마리 떨어져 있는데, 아까 그 태양, 해를 품 구렁이 상징도 개념이 똑같죠. 그 상징 개념이. 왕의 영혼을 뱀으로 보는 게 똑같잖아. 이게 이집트 왕의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저승길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천전이 암각하가 뭐겠어요? 거기는 이승과 저승의 접점이에요. 거기서 불러내면 기자신앙이 되고 돌아가면 저승으로 가는 이게 이승과 저승의 문인 거예요. 천전이 암각하가 나보면. 이게 문명사 공부하면 있잖아요. 자료 모으는 게 공부예요. 한두 개 모아가지고 이런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유라시아 문명사의 자료들을 다 모으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초기의 역사는 이주사예요, 다. 이것도 더 재밌어요. 황해도에서 제록된 구전설화예요. 이거 내용은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지금 현직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찾아놓은 거예요. 옛날에 밤나무에서 밥을 따먹고 온나무에서 옷을 따먹고 입던 시절에 하늘에서 사람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의 남근이 65발이래요. 될 정도로 길었다. 그래서 동물들이 모두 마다했는데 곰이 굴 속에 있다가 그 남근을 맞이해서 단군을 낳았고 여우가 받아서 기자를 낳았다. 저기서도 남근이 구렁이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65발이나 되는 구렁이 남근을 가진 환웅이 내려왔어요. 그죠? 환웅이 내려왔는데 곰 토템을 가진 사람 웅녀하고 만나서 단군을 낳고 여우 토템을 가진 여자하고 만나서 기자를 낳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편적으로만 하면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설명한 논리로 하면 그게 그 문화가 그래서 이런 구전설화가 남았구나. 그러니까 신라의 왕 중에서도 남근이 굉장히 큰 왕이 예, 지철로 왕. 근데 그런 것도 있죠. 남근이 크다는 거는 에너지가 높다는 거고 권력욕이 세다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남근이 이렇게 길 같은 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벽사신이에요. 우리도 벽사신이에요. 우리도 그 나무 돌무더기를 해놓고 위에다 남근을 올려놨었어요. 지금 보면 돌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소도 쌓아놓고 그냥 돌만 올리잖아요. 원래 거기 남근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책 이름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가 여기서 형성이 돼요. 중국의 만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은나라 무정 때 기원전 12세기 중엽에 이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또 확산되면 충청도까지 확산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경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개국 신화를 단군 신화로 하잖아요. 만약 그걸 받아들인다면 흔히 말해서 그 맥이 흐름이 박혁거세로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정체성이 역사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이 이렇게 연결돼서 오늘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진자는 있잖아요. 이게 별신자이기도 하고 이 진자는 북극성을 가리켜요. 우리가 칠성신앙을 하거든요. 우리 민족 최초의 가장 강력한 칠성신앙인데 그거는 바로 진인들의 신앙이고 그게 단군신화의 신앙이고 환웅의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로 보면 내가 책 제목을 왜 이렇게 했냐면 기원전 13세기에 단군 왕검이 무너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는 100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진인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역사 작업을 해서 새롭게 띄워놓은 게 이거예요. 이런 논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의 정신문화, 그러니까 공동체를 끌고 가는 문화의 핵심이 화백과 선양이고 화백과 선양이었기 때문에 신라는 박석, 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해도 죽이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왕이 죽으면 손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사위를 뽑을 수도 있어요. 회의를 해서. 왜냐하면 그 다음 있기로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은가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회의해서 사위가 해야 된다 이번에는. 그럼 사위가 하는 거예요. 또 석시 사위가 하다가 석시 가면 김씨 사위가 김씨 사위가 하는 거예요. 하대에 와서도 김씨가 멸절되니까 박씨 사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계사에 그게 없어요. 왕의 성씨가 바뀌는데 전왕을 죽이거나 세력을 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전시 여기도 있어요. 전환전시나 전시장, 운전전장. 이 사람들이 왕씨잖아요. 이성계가 전시 왕족 20만 죽였어요. 보통 왕조 사회에서는 전왕시적으로 안 남겨요. 왜냐하면 또 댐비거든요. 커서. 근데 신라만이 저렇게 박석김 돌아요. 저게 선양문화, 화백과 선양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북유정신이고 거기에 화랑정신이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족 공화제에서 고대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북유정신이 새로운 미래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치 모델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만들 수 있냐면 형식적인 민주주의하고 북유정신의 민주주의는 틀려요. 무슨 소리냐? 북유정신에는 모든 생명계가 동일한 생명의 근원에서 나와서 연기적으로 움직여가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조화를 시키는 걸 우선시하고 함께 사는 걸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화라고 한 화백도 그 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서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살자고 하는 그 가치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걸 배제한 어떤 정치 모델보다 더 진화된 모델로 다시, 특히 지금 환경 재난 때문에, 기후 재난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걱정스럽잖아요. 어제도 뭐 런던이 갇히고 뭐 다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 했는데 3도만 올라가면 도시들이 엄청나게 다 잠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걸 다 정보로 알고 있잖아요. 뉴스 계속 보잖아요. 우리의 습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그럼 언제 바뀌냐 하면 그 고통을 극단적으로 받고 난 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존재태를 바꾸자고 하는 합의가 도출돼서 그때 새로운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제가 보면 바로 이렇게 화백, 화의 정신, 풍류정신, 신라로 왔던 단군의 정신이 굉장히 새로운 가치로 부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선생님, 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진인이 그러면 북두층
조선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그럼 근시조선까지 내려오는 상투 문화가 맞아요. 칠성 문화입니까? 맞아요. 그거하고도 이제 똑같아요. 원래는 그게 곡갈이었어요. 곡갈의 중심이 접점이 북극성이에요. 그걸 쓰고 그러니까 샤먼, 대샤먼이 그걸 쓰고 공수를 내리고 그게 명령이고 명이고 하늘의 명이고 이렇게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원은 살아 있잖아요. 그죠? 요게 하늘이에요. 이 가세 꼭지점을 자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튼 거는 북극성하고 안테나인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저는 이제 북극성을 우리가 이제 우주 자궁으로 인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불생불멸하는 근원적 자리고 거기서 모든 우주가 나오고 생명계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건 다 돌아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은 거기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유의 핵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환웅부터 해서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진인들이 신라로 들어와서 기원 전에 신라가 쓰기 전에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이즈모로 국을 만들었고 여기에 신사를 세운 게 이즈모 타이셔고 그 신사의 주인공이 대국주신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스사노노믹 풍신의 바람신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종교적 사인은 뱀이었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 지역에 최초로 세운 미화진자도 그들의 혈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뱀을 신체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일창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제1대 그러니까 10대인데 제1대죠. 숭신천왕의 아들일 때 들어갔는데 신라 문화를 갖다 준 게 히모로기 웅신, 곰신앙을 갖다 주고 칠성신앙을 갖다 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이 제의식을 할 때 여기 옷에 칠성을 그려요. 지금도. 천황대제라는 게 북극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황대제라고, 천황이라고 하는 명칭도 북극성의 아들이란 소리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원래는 같은 사유를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남산의 소재 하나 또 드릴게요. 이 부처님 왜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바위가 뭐 같아요? 예? 이 바위가 뭐 같으냐고. 그죠. 남산, 내가 오늘 주는 게 두 가지죠. 개눈바위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해 봐요. 보리사에 가면 부처님이 여기 앉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기 앉으면 해가 짧고 어두워요. 좌향도 그렇고 지금 주법당 있는데 차라리 뒤에 앉으시면 앞이 훤해 보문들이. 근데 여기 앉으면 여기까지 산이 이렇게 돼 있어서 해가 이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해가 안 들어요 잘. 근데 왜 여기다 앉으셨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종교라는 게 보면 이전 종교의 성지에다가 후대 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신도들이 오니까. 그죠? 거기에 신도들이 오니까 자기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그 신도들을 수용하려면 그 자리에 자기네 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앉힌 게 지금 뒤에는 미륵이 계시거든요. 미륵과 뱀은 우리 식으로 하면 동일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원래 불교 이전에 구렁이 신앙을 하던 성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개눈바위 하고 이거 두 개 새롭게 남산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남산을 그 방송국에도 내가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안 해, 사람들이. 왜 신라 문화를 얘기하면 다큐를 만들면 맨날 불교만 하냐. 불교 이전에 500년의 신라 땅에 사람도 살았고 역사도 있었고 문화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설명을 왜 안 해주냐. 분명히 있는데 남산에 알터도 많아요. 알터라고 작은 알터. 그죠? 컴마카. 그건 하늘의 알터고
칠성 신화하고 연결되는데 그것도 많아요. 남산에 가면. 그 다음에 이 용알터, 이게 알터를 작은 건 컵마크라고 알터라 하고, 아까 말한 이 큰 거는 용알터라고 해서 크게 있는 게 있어요. 그 다 약간 상징은 다른데, 어쨌든 오늘 이제 남산 공부,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거, 새로운 시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눈바위는 분명히 박혁거세 집단의 종교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 재밌는 연결고리 또 하나 뭐가 있는지 알아요? 경혜왕이 죽었을 때 박시영 마지막 경혜왕이 죽었잖아요. 삼국사계에는 게눈바위야 모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왜 박씨가 거기 가서 묻혔냐고. 실제로 묻혔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록은 그렇게 돼 있어. 지금 거기가 아니니까 지금 묘라고 하는 데가 아니고 게눈바위에 묻혔다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씨들하고 거기에 연결될 개연성이 있고, 아까 처음에서 보여줬듯이 이게 다 그게 세팅이 돼 있어요. 사실은 내가 처음에 제일 앞자리 한번 보여줄래? 바로 가서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키워놔봐요. 이걸 보시면 여기가 게눈바위에서 여기 산 에너지가 쫙 떨어진 데가 지금 금성이 됐다가 장림사지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나정이잖아요. 죽긴 여기서 죽었잖아요. 여긴 지금 저기 원흥에서 찍은 거거든요. 마당에서. 근데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쪽 편에, 이쪽에 김유신 장기문화 이쪽으로 가서 보면 요 능선이 이렇게 말이 구부리고 있는 상이 나정을 향해서 누워 있어요. 사실은. 한번 그런 눈으로 한번 봐봐요. 나중에 괴배지상으로 돼 있거든. 말이 구부리고 있다고. 그러면 말등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이 나정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박혁거세 탄광신화가 이런 입지적 구조하고 연결해서 스토리텔링화된 거라는 거예요. 태양신신앙하고 우물하고 말하고. 이건 제 생각인데 그런 시각으로 한번 보는 것도. 사실은 다 교토는 사유하는 게 뭐 객관적인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유하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사유하면 뻥이든 아니든 계속 그렇게 하면 또 밑에 따라서 하고 그런 게 신화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기 남산에서 저 지도 표시된 데가 유별나게 이렇게 또 오하게 이렇게 또 오랗게. 근데 저기가 입지가 좋은 게 이쪽 분지를 거의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경주 분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저기죠. 저쪽 서영산이죠. 그래서 거기 지금 아미타 삼전불 있는 데서 보면 완벽하게 다 보이는데 남산에서 이게 다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여기가 비교적 상당히 많이 보이는 입지 조건이에요. 입지 조건도. 그리고 아까 박인관 선생 설명하다 말한 것 같은데 책에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면 지금 요 남산 금오산은 원래 양산이었고 저 뒤에 고이산은 따로, 고이산과 남산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 양산이 금오산이 된 거예요. 고이산, 그러니까 고이산하고 양산 쪽하고 다른 이름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 박씨들이 양산에 살았던 거예요. 양산 곁에 이렇게 살다가. 어쨌든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어쨌든 제가 일본도 일부러 답사를 다 돌아다녀 본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저런 걸 찾아보기 위해서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눈이 떠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구나. 우리가 오늘 찾은 거는 뭐 하나 찾은 거예요. 박씨 집단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상징 토템이 구렁이었고 그게 박혁거세 죽어서 영가가 나왔고 천전야암각하에 그 구렁이가 그려진 게 그런 배경이고 게눈바위라고 하는 상징 장소가 하늘하고 소통하는 천재 자리였다는 거. 이제 그런 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최재우 선생님 동화했던데 그게 구미산하고 구미는 이제 거북이 꼬리죠. 그거하고 연결이 안 되죠. 직접. 금오산을 그 잘하다 그거로 쓴다면서. 근데 금오가 보이는 거는 고이산 쪽에서 봐야 돼요. 고이산 정상에서 내려오시다가 바위 중간쯤 와서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오산은 나중에 생겼을 거예요. 양산이었다가 금오산이 된 거로 저는 추정이 돼요. 그리고 고위산에 가면 삼태성 신앙이 있어요. 바위에 고위산 정상 바로 주변에 이렇게 삼태성이 있어요. 그 삼태성 신앙도 있고. 이게 사실은 여기 경주 분지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음엔 자갈밭이었잖아요. 지금 능 있는 데가 구릉이었고 남산 자락이 살 수 있는 구릉이고 중간엔 다 자갈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씨들이 이렇게 살다가 김씨들 나를 세력화하면서 다 차지하면서 내남까지 쭉 김씨들이 차지하고 그런 현상도 있고 박씨들은 나중에 저기 건천으로 넘어가죠. 건천에 있는 그 뭐죠? 그 고대 무덤 있는 그 뭐라 하죠? 금청리 고분군 있잖아요. 그 박씨들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씨들이 어느 때인가는 글로 집단 이주해서 주력들이 거기 사는 거로 보여져요. 이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도 말했는데 그러니까 한일 고대사를 자꾸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어차피 미래는 화해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일본 이렇게 제가 보면 일본이 우리를 이기는 시대는 이제 갔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통일이 되면 훨씬 더 정치, 경제, 사회에서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다시 뭐 침략하도록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사실은 동북아가 함께 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게 한중일. 그렇게 하면 자꾸 교집합적인 것을 찾아내는 쪽으로 공부를 해야지 자꾸 부정적인 걸 해서 갈라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